전남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뒤 보건학 석사에 예방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정은경 씨는 1998년 연구관 특채로 보건복지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병원을 차리거나 대학 교수를 직장으로 택했다며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겠지만 공직자의 길을 택한 것이죠.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정은경 씨는 질병예방센터장을 맡았는데요.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정은경 씨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서 현장 점검 반장으로 역학조사 과정을 진두지휘했고 공식 언론 브리핑을 비롯해서 감염 예방 지침서 수립 등 방대한 양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장 큰 문제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한을 전문가 집단인 질병관리본부에 위임하지 않고 단순히 대통령에 보고하는 정도의 자문기관 취급을 했던 것이죠.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했다 보니 새로운 방역 대책을 세우거나 전략을 만들려 해도 수많은 보고 단계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비전문가들과의 의견 충돌까지 더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한국은 결국 이렇게 최악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메르스 발생 국가인 사우디를 제외하면 한국이 가장 많은 메르스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우디 주변국들과 유럽, 미국, 아프리카, 아시아 모든 국가들의 확진자 수를 합해도 34명에 불과한데 한국에서만 18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니 정말 끔찍한 결과죠. 결국 박근혜 정부는 당시 정은경 씨를 비롯한 질본 고위 공무원들의 정직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긴급 상황임에도 전문가들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이들과의 소통을 포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질병관리본부가 일을 잘 못했다 라는 식으로 몰아간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정은경 씨는 질병관리본부 최초의 여성 본부장으로 특급 승진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정은경 본부장의 진짜 영웅이라며 정은경 본부장의 침착함, 정보에 근거한 분석, 솔직한 언급과 일관성이 대중들에게 강력하게 파고들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정은경 본부장을 신뢰하게 되었다. 극찬하였습니다. 2년 전 메르스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징계를 했던 인물 정은경 본부장에 이번에는 진짜 영웅이 된 것인데요. 같은 인물이 2년 만에 이렇게 다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미국 대표 언론 CNN이 정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CNN은 텔렌스 켈리 영국 버킹엄대 임상생화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한국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번 위기를 잘 극복했다. 그에게 배워야 한다 전했습니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한국이 현재 전 세계의 모범 사례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령탑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보통 1년 걸리는 진단키트 승인을 한국에서는 일주일 만에 끝내 대량 검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전문가 집단인 질병관리본부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준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의 전례 없는 수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딴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질병관리본부는 꾸준히 역량을 키워왔다. 그런데 메르스 때와 이번에 가장 다른 점은 대통령과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의 능력을 신뢰하고 질본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그에 따라 모든 가용 자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정은경 본부장의 단발머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동그란 안경이 트레이드 마크인 이 여성이 짧은 머리로 바꾼 것은 머리 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라면서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부쩍 수척해지고 흰머리가 증가하자 응원의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했습니다. 최근 청와대 보건의료혁신 태스크포스는 질병관리본부의 승격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제 조만간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라 질병관리청으로 바뀐다는 뜻이고, 이제는 독립기관으로서 더 많은 인력과 시설 그리고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난 6일 일본 포브스의 한 기고문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일본은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며 한국에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기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도와주면 안 되냐는 말로 들렸습니다. 일각에서 아직도 일본 정권은 절박한 상황임에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내 일부 언론사들은 7일 일본이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6일 기준 하루 105명이 추가되어 사흘째 100명대로 주춤해졌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것은 그만큼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장장 열흘에 달하는 황금 연휴 기간입니다. 연휴 기간에 보건소가 쉬기 때문에 검사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는 확산세가 줄어들고 심각해 보이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일본인들은 아베 정권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6일 마이니치 신문은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68%가 자국의 의료 및 검사 체제에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아베가 지난 4일 뚜렷한 기준도 없이 긴급사태 연장을 선포하자 오사카부 지사는 이런 정부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독자 노선을 선언했습니다. 요시무라 히로우미 오사카부 지사는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지 못했다며 오사카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오사카부는 자체적으로 외출 자제와 휴업 등을 완화할 방침으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하루 10명 미만일 것, 검사 결과 확진자 비율이 7% 미만일 것, 중증 환자 병상 이용률이 60% 미만일 것,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오사카 모델이 발표되자 오사카 시민들은 환영했습니다. 숫자로 기준을 명확하게 말해주었기에 긴급사태가 언제 해제될지 이해가 간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저런 정부를 둔 일본 국민들이 불쌍하다는 말도 나왔지만 무책임하고 무능한 아베 정권은 그동안 이를 지지해준 이들과 정치에 관심 없는 대다수 일본 국민들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일본 내에서는 지금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관공서에서는 파티션이 없어서 골판지로 칸막이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감염자 0명의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선 전화가 각 자리에 없어서 골판지에 구멍을 뚫어서 돌려 쓰는 모습은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일본인들의 골판지 사랑은 다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베의 친형인 히로노부는 2012년부터 골판지 제품 거래와 수출을 하는 미쓰비시 상사 패키징 주식회사의 대표로 일하고 있고 미쓰비시 중공업은 아베가 속힌 자민당에 큰 정치연금을 하는 가장 강력한 후원 세력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골판지를 대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가 아비간이 심각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이를 생산하고 수많은 나라들에게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일본의 언론들은 아베와 아비간을 만드는 후지필름 회장이 자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는 각별한 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아베 정권은 이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의 국민들은 처절하게 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모든 방역의료 물자가 부족하지만 최근 방호복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의료진들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히바리가 오카학원에서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비닐봉투 등을 사용하여 간이방호곡 1400벌을 제작했습니다. 이 학부모들은 다카라 아즈카시와 가한 이시시의 두 의사회에 전달하며 안전하게 환자를 진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비와 쓰레기 봉투, 비닐 등을 동원해서 방호복을 만들고 골판지로 칸막이와 마스크를 만드는 일본의 모습은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본의 모습을 보고서 일본이 과연 선진국이 맞냐는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구성이란 베스트셀러를 쓴 패트릭 스미스는 일본은 근대화된 나라이지만 비민주적, 전근대적 요소들, 과거 전체주의적 유산이 청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하며 일본은 시민혁명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나라이며 실제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은 비민주적 통제국가에 가까우며 정치 역시 심각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얼룩져 있는 정치사회적으로는 오히려 후진국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일본은 후진적인 모습을 드러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머리를 숙이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베 정권은 한국의 머리를 숙이기는커녕 도와달라는 말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국가들이 지원하는데도 바쁜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7일 오전까지 총 70개국에서 한국산 마스크 수출을 요청받았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늘고 재고에 여유가 생기면서 마스크 수출을 검토하고 있는데 단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건 상황이 취약하고 외교안보상 필요성이 있는 국가에 요청이 있을 경우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국 정부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끝까지 일본 정부가 한국에게 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요청한다고 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는 한국전에 참전한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세계 70개국 국민들이 한국산 KF94 마스크를 하고 다닐 때
일본에서는 골판지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형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